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정말 제대로 주무셨습니까? 분명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다시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는 그 느낌. 이미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수면 상식, 어쩌면 대부분이 잘못된 방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잠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된다. 멜라토닌도 드셔보셨고 마그네슘도 드셔보셨고 운동도 해보셨고 일찍 자려고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불면의 가장 큰 원인은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의학계에서는 불면을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원인을 가진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불면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은 어떤 분께는 기적처럼 듣고 어떤 분께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불면은 4가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4가지만 이해하셔도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 개를 동시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정확히 찾아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우셨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숨이 깊게 쉬어지지 않는 느낌 혹시 있으십니까? 몸이 편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뒤척이게 되는 상태. 이런 분들은 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전해질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라는 것은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미네랄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은 쉬어야 하는 순간에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자고 싶어도 몸이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결 방향은 단순합니다. 몸의 불안 신호를 낮추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이 방법이 맞는 분들은 며칠 안에 변화가 옵니다.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드는 건 괜찮은데 꼭 새벽에 깨시는 분들, 항상 비슷한 시간에 눈이 떠지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잠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를 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몸은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깨웁니다. 이때 각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눈이 번쩍 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저녁 식사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드시지 말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을 균형 있게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저녁 이후에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며칠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분들은 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잠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우면 몸이 뻣뻣하고 특히 다리가 불편하고 자꾸 자세를 바꾸게 되는 상태. 연구에 따르면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수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지연됩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몸을 억지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가벼운 이완 습관, 그리고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균형,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누웠을 때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잠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분들은 아예 졸림이 없습니다. 누워 있어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상태.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멜라토닌이라는 신호를 통해 잠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의 핵심은 환경입니다. 아침에 빛을 충분히 받고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저녁에는 조명을 줄이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수면 신호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졸리지 않을 때 억지로 누워있는 습관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유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2개 이상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번에 하나만 바꾸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작은 변화 하나가 몸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아직 해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신호를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연세와 함께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읽고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회복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